여러분, 제가 캐나다에 가게 됐습니다. 캐나다 밴쿠버에 갈 예정인데요. 지금이 며칠이냐면 2022년 11월 6일 이고 제 출국 날짜는 2023년 2월 1일입니다. 그래서 꽤 남았는데 생각하고 보면 또 엄청 많이 남은 것도 아니라서 갑자기 바르셀로나에 있던 영상 2개 올리고 한국에서 있던 영상 하나 올리고 갑자기 캐나다에 간다 하면은 조금 얘 뭐지 싶을까봐 빌드업을 위해서 아직 한국에 있을 때 일단 영상을 조금씩 찍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, 일단은 제가 캐나다에 갑자기 왜 가게 됐냐, 스페인에서 19년을 보내고 20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한 3, 4달 정도 있으면서 뭐 또 출국 비용 정도 마련해서 이번에 워킹홀리데이를 가보자. 제가 스페인은 어학연수를 가가지고 이제 합법적인 워킹 비자가 아니니까 워킹홀리데이를 또 가야겠다. 바로 나가야 되겠다. 어차피 외국 나갔다 온 김에 지금 아직 이 마음이 있을 때 나가야 바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. 빨리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고, 제가 아직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스페인에 있을 때 한 10월인가 11월 달인가 그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제가 넣었어요. 그때 신청서를 한번 넣어놓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왔죠. 그래서 귀국을 제가 2020년 1월 3일 날 했는데 그 뒤에 뭐가 터졌죠? 코로나가 터졌잖아요. 벌써 한국에 있은 지가 3년이 돼가는 상황이 된 거죠. 또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한국에 있으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내 몸과 마음이 여기에 맞춰진단 말이야? 그러면 좀 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. 점점 해가 갈수록 다시 내가 외국을 나가서 살 수 있을까라는, 그때처럼 무모하게 나가서 살 수 있을까라는 겁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해외 나가거나 이런 결정은 약간 충동적으로 해야 돼. 사실 제 인생에 많은 것들이 정말 충동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진짜 많은데, 지금 한국에서 다닌 마지막 회사의 마지막 날, 퇴사하는 날, 이제 인수인계 뭐 다 하고 정리할 거 다 하고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. 할 게 없어서. 근데 그때 당시에 열려 있었던 뭐랄까 신청서가 낼 수 있는 국가가 캐나다밖에 없었어요. 그때 4월 말이었는데, 그래서 캐나다를 제가 그때 넣었었죠. 퇴사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우연찮게 메일함을 열어보니까 그 레터가 온 거예요. 합격 레터가. 그래서 진짜 왔잖아. 아이고 이러면서 왔으니까 가야지 준비를 하는데, 제가 준비를 하다가 알게 된 거였어요. 진짜 몰랐었는데 CIC로 이제 제 지메일 하면서 이제 CIC에서 온 메일 같은 것들 막 확인해야 되니까 CIC로 검색을 했는데 19년도 말에 와 있는 메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뭐지? 이러고서 눌렀는데 합격 레터인 거야.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19년 10월 달에 바르셀로나에서 넣었었던 그게 12월 달인가? 그때 합격을 한 거예요. 제가 합격 레터를 받았었던 거야. 저 몰랐었거든요. 알고 보니까 그때 내가 합격 레터를 받았었던 거야. 물론 그때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때 알았어도 못 나갔겠죠. 아니면 나갔다가 막 한두 달 만에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겠죠. 너무 웃기더라고요. 그래서 캐나다를 갈 운명인가? 그 생각을 했죠. 그리고 이 와중에 SM 아티스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지만, 제가 방금 말을 하던 와중에 버블 알림이 왔네요. NCT의 성창군께서 버블을 보내주셨네요. 제 이름을 불러주시네요. 혜린이라고. 수줍어서 답장은 잘 안 해요. 그래 성찬아 반갑다. 그래서 캐나다를 가게 됐고, 제가 비자 준비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. 성창군이 자꾸 메시지 보내네. 아유 고마워라. 그래서 또 건강검진 비용도 한 18만 원인가 20얼마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, 건강검진도 받아야 되고 바이오메트릭스 그 지문 찍으러 또 종로구 거기 가가지고 하고 수수료 결제도 해야 되고, 또 그걸 써야 돼. 이력서. 그런 것들은 다 어쨌든 해결할 수 있고, 또 캐나다에 가신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인터넷에 모든 정보를 다 뿌려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받아먹기만 하면 돼요. 그래서 맨날 이런 걸 올려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러고 하트 찍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댓글 달고
전 그것만 하면 돼요.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돼. 세상에 착한 분들이 너무 많다니까요. 근데 정말 저를 너무 힘들게 한 게 뭐냐면 범죄 경력 회보서. 한국 범죄 경력 회보서는 너무 쉽지. 그 10분이면 받을 수 10분이 뭐예요? 5분이면 끝나요. 그런 공문서 같은 것들 그냥 우리는 뭐 공인인증서도 있고 휴대폰 인증도 있고 요새 뭐 네이버 인증 뭐 다 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뽑으면 돼요. 사실 그거 올리면 끝나. 다른 분들은 이거에 별로 그렇게 어려울 일이 없을 거예요.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미 다른 나라에 1년을 살다 왔잖아요. 규정상 6개월 이상 다른 나라에 거주를 했던 사람들은 그 거주했던 나라들에서의 범죄 경력 회보서가 다 있어야 돼요. 저는 또 스페인 범죄 경력 회보서가 필요하잖아요. 보냈는데 감감무소식이야. 한 달이 지나도 안 오지. 한 달 반인가가 됐는데도 소식이 없어. 뭐 어디 물어볼 수도 없고. 그래서 제가 막 스페인 법무부에 페이스북에도 연락하고 페이스북으로 DM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이랬는데 당연히 어떤 답장도 받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CIC에 사유서를 냈어요. 사유서를 내면 한 달 정도 기간이 연장이 되거든요. 그 서류를 낼 수 있는 기간이. 그래서 한 달 연장을 시키고 제가 또 급하게 또 준비를 다시 해가지고 그 서류들 다 다시 만든 다음에 다시 보냈어. 그래서 그걸 보내고 한 달이 조금 안 됐나? 혹시 막 CIC 이런 데서 뭔가 메시지가 오지 않았을까? 뭐 그냥 관련된 뭐 이런 노티스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게 왔을까 싶어서 그날 점심시간에 메일을 열었는데 스페인 법무부에서 메일이 온 거예요. 이게 뭐지? 이러고서 열었는데 그 범죄 경력 회보서를 PDF로 보내줄 거야. 메일로. 저는 그 범죄 경력 회보서를 PDF라는 21세기 방법으로 메일로 보내주는지 전혀 몰랐거든요. 왜냐면 그런 정보가 없었어요. 그런 정보가 없어서 저는 당연히 그냥 생 우편으로 아날로그식으로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리고 스페인이니까 우편으로 받는다 해도 그럼 그래 스페인 방식이니까 이러고 말았죠. 근데 세상에 PDF로 메일이 온 거야. 범죄 경력 회보서가. 와 진짜 점심에 밥 먹으러 가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을 뻔했어.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드디어 받았으니까. 그래서 그렇게 우여곡절 얼레벌레 캐나다 합격 레터가 최종으로 나와서 가게 됐다. 이런 스토리입니다. 최종 합격까지 4달 정도가 걸린 것 같네요. 그래서 굉장히 긴 스토리가 있었지만 범죄 경력 회보서는 지금 생각해도 막 치가 떨려요. 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ENFP답게 딱히 그렇게 철저한 준비는 없고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 이 정도면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. 일단 제가 세운 계획은 한 달짜리 집을 임시로 구해서 입국을 하는 거죠. 한 달 동안 뭐 신분증도 만들고 교통카드도 만들고 다시 살 집도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구하고 잡도 구하고 그걸 한 달 내에 해야 된다. 그게 제 계획입니다. 그게 다예요. 그냥 가서 한 달 내에 제가 잡을 구할 수 있길 바라야죠. 못 구하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. 인생이 다 그렇죠 뭐. 내가 해외 생활을 하고서 성공적으로 끝까지 못 맞추더라도 어쨌든 돌아올 내 나라가 있으니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. 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집도 구하고 일도 구한다. 그게 제 계획입니다. 그러니까 가서 제가 안 굶어 죽고 살아나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어떻게든 해보려고요.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. 그냥 뭐라 해야 되지? 생존 영어. 저도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저 영어로 인터뷰 해본 적 한 번도 없고 인터뷰 할 만한 실력도 아닌 것 같아. 그래서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문법 책 중에 짱이라는 Basic Grammar in Use 이거를 샀는데 Unit 1 하나 풀고 Unit 2 풀고 Unit 3 So clean. 제가 또 항상 그렇죠. 해외여행 가서 영어로 주문하거나 아니면 호텔 체크인 하거나 속으로 약간 두근두근 떨리지 않아요? 막 내가 말 못 알아듣고 막 이래서 망신당할까봐 되게 무섭잖아요. 저도 그 공포가 사실 진짜 큰 편인데 어떻게 닥치면 해야지
항상 저는 뭔가 극한에 몰리는 상황이 항상 벌어지는 것 같아요. 극한에 몰리면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하게 되니까. 약간 그거 믿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저도 좀 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항상 살다 보면 그렇게 돼 있네요.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뭐 말이 엄청 길었지만 캐나다를 가게 되었다. 그런 얘기입니다. 밴쿠버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길바닥에서 굶어 죽지 않기를 바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도 열심히 해볼게요. 감사합니다. 얘는 언제 풀지 모르겠지만 화이팅!